지금부터 2021년도 소방간부시험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뭐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 좀 더 기존의 어떤 주술적 기복 신앙보다 조금 고등한 신앙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 정령이 있다. 자연물 속에 애니미즘이라든지 무당과 관련된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이 나타나는데, 자, 신석기 시대에 찾아보도록 하죠. 고인돌을 만들었다. 거대한 도인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되죠. 권력이 생겨야 되겠죠. 계급 발생. 이건 청동기 이후죠. 세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역시 동검이니까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기도 이제 그 후반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거푸집을 통해서 이제 세형 동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 보편적으로 이제 쓰였고요. 연용식 동검이라고 하는 한국식 동검이 되죠. 세형 동검은. 또는 이것은 또 초기 철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인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을 지어 입었다. 신석기 시대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 때 곡식의 이삭 등을 자르는 데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그러한 간석기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명도전, 중국 전국시대 때 그 북경 지역의 연에 쓰던 화폐고, 발량전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이 쓰던 화폐죠. 자, 이런 것 등은 철기시대 이후에 그냥 가능한 것이죠. 중국과 또 교류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안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범금 8조 또는 뭐 8조법이라고 많이 그러죠.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살인, 상해, 절도에 관한 조항 3가지가 남아있는데,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답은 5번인데, 자, 고조선, 이제 위만조선 맨 마지막 고조선 단계인 이 위만조선 때 남부에 그 진이라는 연맹체가 있는데, 중국과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전개를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서 결국 한에 어떤 눈밖에 나게 되죠.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느냐,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더 직접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무제 때 결국 이 문제가 돼서 한의 침공으로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는 이건 이제 12월에 있는 것인데, 목축업적인 어떤 그러한 풍속을 보여줄 수 있죠.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가 되겠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고, 골품제, 이건 신라의 신분제도죠. 신지, 읍차, 부레, 이러한 다양한 이름의 군장이 부족을 지배하는 나라는 삼한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나라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한 후에 귀족회인 제가회의가 있고, 혼인에 있어서는 신부의 집에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들어온다. 이른바 대릴사유제에 해당하는 서옥제가 있었던 나라,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 고구려는 전투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또는 복속을 시키고 공물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개마고원을 넘어서 이제 약소국들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옥저와 동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특히 옥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많이 이제 옛날에 고대에는 귀했는데 이게 많이 생산이 돼서 뜯어냈죠. 그러니까 지도로 표시하자면은 이제 한경산맥, 그 다음에 여기 태백산맥이 있고, 관데
함경도 지역, 여기 옥조와 강원도 북부 지역 이쪽이 이제 동해가 있다면 이 개마고를 넘어서 고구려가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뜯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옥조동해는 이제 태조왕 때 1세기 태조왕 때 이제 복속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책화라는 풍습, 각 부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 시 배상을 하게 하는 이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던 날은 바로 동해가 되겠고요. 장례 풍습으로 골장제, 이제 일종의 이제 가족 공동묘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뼈를 이제 모아가지고 가매장을 했다가 가족이 죽었을 때 가족들 뼈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묻는 이 골장제, 가족 공동묘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옥조의 풍습이 되겠고요. 덩이새를 낙랑과 외 등의 수출 활동도로 철이 많이 생산된 나라는 삼한 중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변환은 이제 가야로 이어지고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으로 소도라는 지역이 있던 것도 역시 삼한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부분 고대 국가들은 재정 일치, 군장과 제사장이 일치하는데 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지역에는 범죄자가 들어와도 군장 세력이 잡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 분리를 보여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친 노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영락군연. 영락이라는 건 우리나라 최초로 연어를 사용한 독자적 연어를 사용한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자, 광개토 대왕이 391년에서 412년까지 또는 뭐 413년 제외한 것으로 보는데, 영락 9년이면은 자 언제냐? 자, 그러면 이제 뭐 399 또는 이제 400년이 되는데, 400년 이게 경자년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백잔이 나오죠. 백잔은 이제 백제를 말하는데, 백제가 맹세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거는 영락 5년에 이제 이제 그 아신왕 때죠. 백제 아신왕이 이제 광개토한테 패한 다음에 노객이 되겠다 했어요. 노객이란 말 여기도 뭐 나오지만 이 노비 노자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낮추는 거죠.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외와 화통을 해서 이 외가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신라왕은 내무왕이 됩니다. 신라의 중앙 집권을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신라왕이 왕에게, 여기서 왕은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이 되는데, 외인이 나라 경내로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건 내무왕을 말하는 것이죠. 외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자년 400년에 출동을 해서 군사 5만 원을 해서 이 외와 이 외와 또 연결된 게 가야가 있어요. 가야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김해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군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무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라 내무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자, 내무랑은 이제 신라의 이제 중앙 집권의 이제 기틀을 마련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기존의 왕후를 이제 마리간 이사금이었는데, 이사금이라는 건 이제 이빨이 많은 순서대로 뭐 이제 저기 군장이 되는 건데, 이 이사금이라는 것은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라가 박석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한 성씨에서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리간이 되면은 경주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이 광개토 대왕의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가야를 누르고 낙동강 동쪽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왕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병부를 설치했다. 자, 이거는 버프망 때입니다.
이제 6세기 때로 들어온 것이죠. 514년에서 540년까지 제위를 했고요.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버프왕 다음 이제 진흥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540년에서 576년까지 제위를 했고요. 나제 동맹을 체결한 사람은 이제 신라 눌지왕이 되겠죠. 이제 그 장수왕 당시 이제 너무 그 신라에게까지 압박을 가해요. 이때는 이제 광개토 대왕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았는데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우군이었던 신라를 압박을 하니까 눌지왕이 여기서는 이제 백제를 일단 사이가 안 좋았는데 백제가 외를 사주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는 백제와 같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예. 그래서 433년에 백제 비유왕과 함께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해서 고구려 장수왕에 맞섰죠. 국화를 신라로 변경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 지증왕의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증왕은 500년에서 514년까지 제위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송산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 벽돌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왕과 왕비를 대묘로 안겼다는 내용의 해서체로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지석이 있어요. 그건 바로 벽돌시 무덤 바로 무령왕이 되겠죠. 웅진 시대 때 백제 중흥을 이제 도모한 사람인데 자, 무령왕 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지방 통제를 하기 위해서 22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기를 편찬하였다. 백제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을 시켜서 진흥왕 30년에 서기를 편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의장의 아버지이자 그 서동이죠. 예.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이라고 불렸던 백제 무왕의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이제 성왕 때죠.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로 백제에서 그 다음에 수도를 웅진 공주에서 사비 오늘날 부여로 이제 옮기게 되고 국호도 남부여 이게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인 538년 성왕 16년에 이제 변경을 했고요.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했다. 이거는 백제 동성왕 때 신라 소지왕 때 뭐 이찬 뭐 자비인가 뭐 하여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 높은 대신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493년이죠. 웅진 시대 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이렇게 그린 것은 계백이 황산발. 황산발 전투. 이거 백제 멸망 그 시점에 그런 전투이죠. 백제 멸망이 660년이니까 뭐 쉽게 나당 연합군 결성이 648년. 그래서 먼저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것이 660년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고구려 멸망이 668년. 자,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을 일어나고 매서성에서 승리를 하고 그 이듬해 기벌포 전투 676년 이 승리를 끝으로 해서 기나긴 삼국통일전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의 사건 이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오는 것은 헌창, 이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그 아들 법문이 모반을 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연대기적인 문제가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김헌창의 난이 신라 헌덕왕 때인 822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 김법문도 역시 3년 뒤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한산주, 오늘날 북한산주, 오늘 서울 지역 쪽에서.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이후에 825년 이후의 사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연도를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 산품가 설치를 명한 신라왕, 이거 이제 원성왕 때이죠. 자, 원성왕의 독서 산품가 설치는 원성왕 4년인 이제 788년이에요. 이거는 건 좀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제외를 시키고, 그럼 뭐 니은은 뭐 당연히 보지 않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네요. 상가집인 3대목.
이거는 이제 진성여왕 때죠. 각간위원과 대구화상이 이제 편찬한 것인데 진성여왕 때인 888년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당이 되고 청해진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 자, 청해진이 설치된 것이 흥덕왕 때인데 828년이에요. 이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고 있는 신라승려. 자, 해초의 생물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8세기라는 거는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700년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8세기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속장경 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이죠. 자, 의천하면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했죠.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화엄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흥왕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교관겸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교종형과 관, 선종형을 겸하여 수행한다. 예, 그래서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천태종과 달린 우리 이 땅의 새로운 계열의 천태종,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불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수선사 결사를 제청한 사람은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습니다. 무신진공기 사람이죠. 정예결사라고도 하고요. 예불, 독경, 노동에 힘쓰자는 것이고 유불일체설을 주장했다. 수선사 2대의 이제 진울에 이어서 이끌었던 진각국사 해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유불일체설, 유교와 불교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탄 가마가 보현원에 이르러 이른바 그 보현원 사건, 이제 무신정변이죠. 예. 차별받던 무신들이 이제 하급장교, 이의방, 뭐 이고, 채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급장교와 당시 이제 최고의 무반의 우두머리인 반주인 응양군 상장군인 정중부 등이 있는데 뭐 정중부는 그냥 얼굴 마담이고 이의방 등이 이제 채원 이고 등이 이제 실질적인 하급장교들이 이제 주역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이제 찾는 것인데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천민 출신들이 권력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 다음에 이제 그 정중부가 이제 집권을 해요. 뭐 이 사람은 뭐 천민은 아니지만, 근데 정중부를 경대승이 이제 제거하고 이 사람도 뭐 군반 출신, 뭐 이 사람 천민은 아니지만, 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의민. 이의민이 그 어머니 이게 이제 관노의 자식인 것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보면은 이제 김준이라는 사람도 최씨 정권의 노비였었죠. 이런 노비 출신, 천민 출신들도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는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거란이 고려 정변을 틈타 침략하였다. 이게 이제 그 강조의 정변, 이것을 문제 삼아서 현종 때 1010년 2차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귀의 활약으로 잘 극복을 했고요. 입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진4대부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였다. 자, 신진4대부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제 고려 말, 이제 고려 후기 때죠. 이거는 무신정변은 이제 고려 중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고, 신진4대부가 중앙으로 이제 진출되고 하는 것은 고려 말인 이제 공민왕 때 이제 많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없고요. 이 당시는 무신정변 때는 무신이 최고 집권자일 뿐이고
원간섭기 때 권문세조, 그 이후 이제 뭐 충선왕이라든지 공민왕 이런 개혁적 임금이 나오면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권문세족과 맞서게 되죠. 서경에 궁궐을 짓고 황제라 칭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묘청 등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서 나누기 1, 2, 3, 5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신정변 전이죠. 예. 신기, 신보, 항마,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설치를 해서 여진을 정벌한 거. 윤간의 건의. 이건 고려 중기 숙종 때죠. 예, 1104년. 예, 해당이 안 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도록 하죠. 자, 뭐뭐 사람은 왕에게 신하로 복속하면서 바닷가 모퉁이에 모여 살던 보정감도 종족했다. 그런데 하늘을 배신하고 신을 거역하며 거란을 멸망시키더니 결란을 멸망시킨 나라는 우리 세계사에서 뭐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는 고려에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였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명이 되는데 명과 조선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되었는데 명이 초기에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 말에 우왕 때에 이제 천령의 설치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령 이북 지역의 그 지역을 이제 명이 이제 자기 영역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에 반발해서 최영 등은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죠. 자, 관련 없고요. 명이니까 서경 세력은 가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금국 정벌, 이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은 군사를 송수하고 우리 군대와 힘으로 적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하라. 여기도 이미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동 때 칭제 건원도 하지만 금국정벌 이 주장도 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진을 쳐서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가는 사신 피살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저고요. 사신 이거 바로 몽골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제 고려를 침략을 했죠. 30년 동안. 예. 고려는 가의 침입에 대응하여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거란 침입 때 세 차례 쳐들어왔는데 현종 때부터 초조대장경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제조대장경으로 또 이어지죠. 이러한 모습은. 그 다음에 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였다. 자,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왜구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뭐 홍건적이라든지. 근데 이제 왜구 쪽이 제일 많죠. 홍건적은 뭐 단발성이지만 왜구는 꽤 장기간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성계 등이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